아이폰 16 프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6.1인치에서 6.3인치로,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두 모델 다 크기가 늘어나는데, 베젤이 최소 0.4mm에서 0.5mm까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캡처 버튼 역시나 생기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티타늄, 블랙, 그레이, 골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거의 최종본으로 나오는 이런 목업들을 보면 로즈 티타늄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골드 티타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이 골드 티타늄이 나오지 않을까. 칩셋 같은 경우는 A18 혹은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 몇 년 만이냐? 안녕하세요,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애플의 언팩 행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끌고 있는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해서 뉴럴 엔진이 어떻고 마이크, 테트라 프리즘 이런 어려운 얘기들 다 빼고요. 정말 우리 실사용자들이 궁금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카메라, 스펙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도 정말 90% 이상 확정적인 루머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올리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언팩 행사 날짜로부터 불과 한 이틀 전, 3일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유튜브를 포함한 SNS라든지 각종 포럼에서 나오는 글들이, 거기에서 또 나오는 루머들이 서로 굉장히 많이 상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머 생산밖에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오는 루머들을 보면 국내외에서 거의 한 목소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나오겠구나 저도 싶어서 이제서야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몇 달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칩셋이랑 램들이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튼들이 새로 생기고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 만큼 거의 전 모델에 걸쳐서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 관련해서만 최소 용량이었던 128기가가 256기가로 늘어나면서 소폭 가격 향상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아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현지 달러 가격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내 출시 가격은 마지막까지 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이폰 16 디자인 먼저 보시면, 일단 색상 같은 경우가 블루, 그린, 화이트, 블랙, 그리고 핑크 이렇게 5가지로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요. 아이폰 15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색 빠진 파스텔 톤, 좀 여성스러운 이런 컬러로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사진 보시다시피 굉장히 컬러 톤들이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의 위치가 변경되었는데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카메라 위치 조금 바꿔서 아이폰 14 또 다시 돌려놓으면 15 이게 거의 현실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디자인이 좀 새롭다는 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주의하실 점들이,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에서도 카툭튀가 좀 많이 도드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거의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에서는 끝나누기로 인해서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만 넣어줬던 액션 버튼 같은 경우가 이번에 16 일반 라인업에도 모두 다 탑재되어서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캡처 버튼. 이번에 이 캡처 버튼 역시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 끝나누기 없이 전부 다 탑재가 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펙을 보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60Hz예요. 이게 일반 보급형 휴대폰에도 요즘 100Hz, 120Hz 다 들어가는 와중에, 마당에 아이폰 16이 보급형 라인업도 아니고 보급형 가격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끝나누기로밖에 안 보여지고, 이건 총평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주사율 60Hz, 최대 주사율 60Hz는 굉장히 아쉽고, 대신 조금 더 밝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거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칩셋이랑 램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한 것은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가거나 A18 칩셋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이폰 16 프로와 동일한 칩셋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향후 더 개선되고 더 발전될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애플 쪽에서 기기를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램까지도 이번에는 아이폰 16과 16 플러스 모두 8기가의 램이 탑재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보시면
정말 몇 년 만에 크기가 바뀝니다. 아이폰 16 프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6.1인치에서 6.3인치로,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두 모델 다 크기가 늘어나는데, 처음에 저는 조금 걱정이었어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14에서 15 프로가 출시됐을 때 무게 많이 감량했다라고 저도 좋아했고 많은 분들도 좋아하셨는데, 무게는 다시 늘어날 거라고 하지 디스플레이는 0.2인치가 늘어나지 다시 엄청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아이폰스럽지 않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 해외 유튜버들에게 목업 같은 경우가 거의 파이널 모델로 전달된 것들을 보니까 베젤이 최소 0.4mm에서 0.5mm까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라면 너무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캡처 버튼 역시나 생기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티타늄, 블랙, 그레이, 골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이 골드 티타늄 렌더링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로즈 티타늄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6대4 정도인 것 같아요. 골드가 6. 근데 제가 감히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골드 티타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로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이 중국에서 최근 1, 2년 동안 우리 자국 회사들 제품을 좀 애용하자 해가지고 애플의 제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외에 1000만, 2000만 유튜버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목업들, 물론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엔드 퀄리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거의 최종본으로 나오는 이런 목업들을 보면 로즈 티타늄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골드 티타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이 골드 티타늄이 나오지 않을까, 렌더링으로 유출됐던 사진이랑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스펙을 보시면요, 칩셋 같은 경우는 A18 혹은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이폰 라인업과도 차이가 아예 없거나 A18 칩셋이랑 A18 프로 칩셋 이 정도의 차이가 이번에 생길 것 같은데, 심지어 차등이 있다라고 해도 A18 칩셋이랑 A18 프로 칩셋 간의 차이가 GPU 코어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이것도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칩셋에서는 이제 많이 차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배터리 아이폰 15 때 기억하시겠지만 프로 맥스는 좀 덜했습니다. 그러나 15 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단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한 70mAh 정도 소폭 향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지금 들려오면서, 배터리 용량에 좀 큰 향상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그러나 충전 속도의 향상은 있었습니다. 종전에 27W의 최고 충전 속도를 지원하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최대 40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맥세이프 무선 충전도 20W까지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요, 몇 달 전까지는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요즘 디스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디스플레이나 어떤 화면을 보고 우리가 막 우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제가 아이패드 M4 프로를 보고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었거든요. LG 기술이 들어간 그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에도 탑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 밝기 정도나 이런 약간의 해상도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만 있을 것 같아서 유의미한 디스플레이의 업그레이드는 있다고 보기 어렵겠고요. 카메라 스펙 같은 경우에는 16 프로에도 종전에 15 프로 맥스에 들어간 5배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거는 한 50% 정도 확정적인 루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실한 거는요, 12메가픽셀 1200만 화소였던 광각 카메라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해요. 요즘 근접 사진 많이 찍고 요즘 막 넓게 담아서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들보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쉽게도 엄청나게 주목할 만한 루머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컴퓨터 시장에서도 이 마우스라는 어떠한 매개체가 개발되고 이 시장이 확 닷컴 버블까지 이어질 만큼 커진 것처럼 기존의 투지폰, 피처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왜 통화하려고 해도 버튼이 하나 필요해. 통화 종료를 하려고 해도 그걸 위한 버튼이 필요했고, 애플에서 저는 진짜 이 홈 버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터치로 가능한 이 디바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앱 시장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처럼 저는 애플 인텔리전스도 아직까지 뭐 엄청난 건 없지만 애플이 아까 아이폰 16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듯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먼저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한 정보들을 보면 다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저희가 본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사진 검색, 뭐 배경 삭제, 텍스트 생성 도구 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기대감을 좀 갖고 기다려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언팩 행사가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폰 16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칩셋도 좋고 램도 좋고 핸드폰도 이쁘게 나오고 캡처 버튼도 생기고 액션 버튼도 이제 드디어 탑재되고 다 좋은데 주사율, 저는 주사율 때문에 아이폰 16으로 넘어오셔서 정말 100% 온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안드로이드 보급형 핸드폰을 쓰다가 아이폰 16으로 오셔도 주사율이 처음에는 역체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고, 아이폰 15, 14 일반 라인업, 13 일반 라인업을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면 100% 만족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 뭐 15를 설령 건너뛰셨더라도 14 라인업에서 프로를 쓰고 계셨다, 심지어 13 프로에도 120Hz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계단을 건너뛰고 13 프로를 쓰고 계셨던 분들이 아 이번에 프로 좀 비싸네 해서 일반 16으로 넘어오신다? 그래도 저는 주사율 때문에 좀 역체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기계도 이쁘고 세기계고 해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 만족은 이 주사율이 너무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16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시총 1위 기업의 가장 최신 라인업의 가장 플래그십 핸드폰이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100명의 유저가 있다면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플, 그 중에서도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만큼 거의 뭐 최상위 자리를 또 한번 계속 오랫동안 지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디바이스들이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나온 것이 뭐 저희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업데이트 될 것들, 향후에 출시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언팩 행사 전에 확정적인 루머들만 좀 알아봤고, 언팩 행사를 저도 라이브로 볼 예정인데 보고 나서 또 새로운 내용, 신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